사회문화 2부터 할 거다 우리는.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연금은 자, 연금이라겠는데 요거는 상식적인 것도 있고 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노후를 대비한다. 노후의 개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이도 있고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소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뭐 없느냐 하는 걸로 본다는 거겠지, 그지? 우리가 소득을 많이 할 수 없는 노후를 대비하는 게 이제 연금인데, 주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은퇴를 하고 이제 너희가 나중에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 또는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일정액을 너희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돼, 안 돼? 하는 게 수급. 너희는 수급자야, 아니야? 그럼 얼마를 너희는 받아? 매달 통장에 탁탁 꼽히는 그 액수. 그게 이제 수령하는 금액. 병수는 연금 수급자로서 매달 50만 원을 수령해. 뭐 이렇게 할 거야. 그 수급, 수령이랑 조금 달라. 아무튼 우리는 수급하는 거, 수령하는 걸 연금이라 한단 말이야.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공적인 연금 제도인데,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 너희가 나는 가입할래 해서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나 가입하기 싫어요 한다 해서 가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너희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사장님이 너 병수야 한 달에 100만 원 줄게, 와 좋아요 하면 이제 통장에 꼽히는 건 100만 원이 안 되겠지. 그러면 연금으로 예를 들면 한 20만 원을 떼고 사장이 그 20만 원을 연금으로 병수 이름의 연금 계좌로 보내주고, 병수 통장에는 80만 원만 딱 줄 거야. 연금에 대한 돈은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얘들아. 좀 짜증 날 수도 있어. 연금이라는 거 내가 받아서 내는 게 아니고 이런 거라서 아예 다 떼고 줘, 일반적으로.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부담 감면에 대해 소비 평준화이다. 이 제도를 왜 하냐 하면 나라에서 개인과 가구들이 노후에 소득 보장을 해주는 측면에서 소비를 평준화시키자는 건데, 소비를 평준화시킨다는 건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너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에 소비에도 쓸 수 있도록 너희 생애 전체의 소득을 너희 인생 전체로 배분을 해서 많이 벌 때 조금 쓰고 조금 벌 때 버는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쓰고 해서 좀 비슷비슷하게 소비하는 그 액수를 평준화로 비슷비슷하게 만들자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는 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인데, 뭐 들어는 봤을 거야, 그지? 고등학생들도 경제활동 시기에 자, 경제활동 시기에 너희가 버는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뭐 퍼센트로 정해놓긴 했어. 너희가 버는 거에 뭐 100% 정도를 정기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월급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은 월급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는 게 국민연금 제도야. 딱 정해놨어. 너희가 20살 때부터 회사에 취직해서 뭐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그때부터 30살부터 하면 뭐 30살부터 그때 할 거야. 납부를 하고 나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로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뭐 은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또 기준이 있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후랑 마찬가지로 뭐 나이의 기준도 있을 거고, 뭐 소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준도 있을 거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죽으면 못 받겠지 당연히. 매달 일정액을, 자 이런 거 잘 봐야 돼.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일정 부분이라든지 일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냥 퍼센트로 나와 있다는 거겠지. 이 지문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버는 사람, 1억 버는 사람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만약에 퍼센트로 한다면 얼마를 내고 1억을 버는 사람은 또 퍼센트로 한다면 얼마를 내고 하면 차이가 너무 크잖아, 그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5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퍼센트로 정해놓긴 했는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거 이상은 안 해도 돼 하는 금액이 있어 우리가. 이 상한의 어떤 선이 있어. 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내겠지 얘들아. 그치?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30만 원 선, 30 얼마 정도 내거든.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근데 막 진짜 많이 번 사람은 막 300만씩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 일정 수준을 정해놨어. 그리고 적어도 네가 우리나라에서 좀 경제 활동을 하고 소득을 하면 못 벌어도 한 요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니? 적어도 네가 나중에 연금을 받으려면.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연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많이 받고 적게 냈다고 적게 받고 그렇지 않거든.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의 거를 뭔가 좀 보전해줘서 자기가 좀 적게 받고 적게 받은 사람은 좀 더 많이 받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적게 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이제 하한선도 있고 그래. 그리고 은퇴 후 사망 시까지 일정액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조금 더 받는 사람, 좀 덜 받는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어. 수급하는 10년이 수급하는 제도로. 읽어.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우리는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자, 보자, 병수야.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야? 병수는. 이 기준. 야의 기준. 어, 음. 돈을 벌기 시작한 딱 그때부터 근데 이 얘기를 아까 시간에도 얘기하던데 동건이도 얘기하고 병수도 그런데 이 특징이 있대.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문장을 끝까지 안 읽어. 국민연금 제도는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제도야. 네가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내가 언제 돈을 벌었다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뭘 해야 돼? 납부 납부를 해야지, 납부를. 네가 납부를 해야 돼.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납부를 했다. 그래서, 처음 납부한 날부터 음, 이 10년 동안 음. 납부를 했다는 기준, 납부를 처음에 내서 이 계속 낼 거 아니에요. 이게 10년 딱 됐으면은 그때 그러면 이제 기준이 두 개, 이제 명수가 얘기하는 기준은 기간을 보자는 얘기잖아. 네. 그럼 자, 2025년에 지금이 2월 달이니까 뭐 2월 1일에 내가 냈다. 예. 2035년 3월 1일이 됐다. 이때 처음 냈다 내가. 예. 그럼 이때가 되면 A라는 어떤 애가 뺑수라는 어떤 애가 냈다. 그럼 뺑수는 지금 10년 가입한 사람이네. 연금을 받을 수 있네. 연금 수급에 자격이 있네. 라는 거잖아, 병수 말은. 근육은 어떤데? 생각 한번 해봐. 준몽이는 어떤데? 윈터스쿨 갔다 오더니 아가 뭐 이제 건늙었노. 힘드나 윈터스쿨. 기준이 뭐 같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너희 5명이 4명이 국민연금 이 공단의 직원이야, 공무원이야. 자, 이제 이 사람은 10년이 됐네, 안 됐네, 뭐 이걸 판단할 거야. 자, 뺑수라는 애가 2025년 2월 1일 날 처음 이제 소득이 있어서 냈단 말이야. 자, 지금 2035년 3월 1일이야. 병수가 와서 주세요. 연금 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수급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지금 2035년 3월 1일이고
보자. 병수가 2025년 2월 1일에 맨 처음 냈네. 그럼 병수는 자격이 있네. 도장 탁 찍어줄 거냔 말이야. 내가 뭐 궁금한 거. 어때? 채율이라면. 채율이가 공무원이다. 도장 탁 찍어줄래? 자기 생각 얘기해봐. 채율이는 어때? 병수는 찍어준대. 채율이는 찍어줄래? 네가 그 찍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어떡할래? 찍어줄래 말래? 찍어줄래? 저런 바지는 왜 사지? 이쁘네. 난 한 번 봐도 없어. 은혁이 어떡할래? 찍어줄래? 상장을 2개나 받았는데 한 개 수연이 줘라. 어떡할래? 왜 안 찍어줄래? 병수한테, 채율이한테. 야, 그거 찍어주면 안 되지, 임마. 왜냐하면 가입한 기간만 돈 나이. 자, 또 다른 의견이 나왔어, 얘들아. 그러니까 문장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는 있어. 소수령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장도 기간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혁이는 납부한 금액이 자 납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납부한 금액이 일정 수준 뭐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 왜냐하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아까 전에 금요금 제도라는 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를 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일정 부분을 내가 예를 들면 뭐 나는 이번 달에 국민연금을 뭐 얼마를 내고 싶어. 원래 얼마를 내야 되는데 얼마를 더 내고 싶어.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다 떼고 그냥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 다 떼고. 그리고 나라에서 우리 왜 전기세나 뭐 아파트에 관리비 이렇게 명세서 날아오잖아. 그것처럼 나라에서 명세가 날아와. 너 얼마 내? 그 신고를 하거든. 너희 소득을 얼마다 하는 거 신고하거든. 그러면 사람마다 다 얼마씩 내라고 우리 휴대폰 요금 그 청구하듯이 그 청구서가 다 날아와, 얘들아. 근데 너는 아직 얼마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좀 불공평할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차라리 10년 이상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이상인 사람만 뭐 1억인 사람만 낸 금액이 1억인 사람 이렇게 정했겠지 기준을. 그치? 그러면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해. 그치? 여기 안에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우리는. 준몽이는 멍멍멍멍 도장 찍어줄래 안 찍어줄래? 왜? 은퇴 후부터 연금이 나오니까 어. 10년이 다 됐다 해도 은퇴를 안 했으면 아, 근데 지금 준몽이도 딴소리 하고 있어. 준몽이는. 그러니까 쌤이 궁금한 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 이 수급자가 되는 기준이 10년이란 말이야. 10년 이상이지만 일단 10년을 잡는단 말이야 우리가. 그럼 이 기준이 뭐냐고 우리가 물은 거지. 얘한테 언제부터 얘한테 연금을 줄 거야? 연금을 주는 기준은 뭐야? 언제부터 줄 거야를 우리는 궁금한 게 아니거든 지금은. 그냥 얘가 10년이 됐으니 수급권자야. 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애야. 근데 지금 얘가 활발히 막 돈을 벌고 있어. 그럼 내가 안 받아도 되거든. 나이가 젊어. 55세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젊으면 안 줘. 받고 싶어도 못 받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얘가 10년이 됐다는 걸 뭘로 볼 거냔 말이야. 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단순히 10년 이상 도장 팍 찍어줄 거냔 말이야. 쌤은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뺑수가 이때 냈단 말이야. 다시 지우고 해볼까? 자, 뺑수라는 아이가 2025년에 1월 1일에 냈단 말이야. 지금 2035년 2월 1일이란 말이야.
뺑수님은 이때 맨 처음 내셨군요 라고 확인할 거야. 일단 맨 처음 언제 냈는지. 그리고 나는 이걸 확인할 것 같아. 이 중간에 뺑수가 빼먹은 게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기준이 뭐였어?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라는 건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걸 했잖아. 그럼 일정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정해주는 거니까 나라에서 퍼센트로. 그러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걸 확인할 거야 나는. 정기적으로 납부했는지. 뺑수가 보니까 이 시기 2030년에 잘렸어 직장에서. 나쁜 짓 해가지고 물건 훔쳐가지고. 그래서 2030년 7월까지 백수였어. 안 냈어. 7개월 동안 보니까. 해놓고는 2030년 8월부터 또 다른 데 취직해가 이제 냈네. 그러면 기간은 10년인데 그 안에 한 7개월 정도를 안 냈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냥 찍어줄래? 뭐 7개월이 그렇다 진짜 어떤 애는 한 3년을 안 냈어. 기간은 10년인데 한 년 동안 뭐 외국 나가 있고 막 이래갖고 안 냈어.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럼 기간만으로 잡으면 안 되지 않나? 우리는 뭘로 잡을래 그러면? 너는 횟수로 잡아야지. 안 그래? 횟수로 잡아야 되겠지. 그럼 얘가 정기적으로 납부한 횟수가 몇 번이 돼야 10년이라고 쳐주겠어 우리는? 몇 번이 돼야 돼? 뭘 고민해? 산수야. 참네. 야들은 뭐 숫자만 나오면 뭐해? 몇 번을 내야 10년이야 하겠어 우리가. 120번이잖아 120번. 안 그래? 그럼 병수는 여기서 2035년 2월 1일까지 낸 거에서 앞으로 7번 더 내면 돼. 근데 이 7번을 1년 만에 낼지 또 한 10년 만에 낼지는 몰라.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그럼 만약에 근혁이라는 애가 띵까 놀았어. 막 농티처럼 막 놀았어. 50살에 정신을 차렸어. 5년 후가 있으면 연금을 받아. 진짜 넣질 않았어 연금을. 지금부터 넣으래. 이때 취직을 했어. 나는 아무리 넣어도 60번밖에 못 넣어. 못 받아. 받고 싶어 나는. 그럼 뭐 할 수 있겠어? 땡겨서 낼 수 있는 거야. 미리. 1년치를 한 방에 막 낸다든지 12회치를 막 한 번에 막 내보는 거야. 남들보다 2배로 막 내는 거야. 5년 남았으니까 한 달에 2번씩 막 내보는 거야. 금액을 따블로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낼 수도 있을 거야. 횟수만 채우면 되니까 일단 중요한 건. 만약에 기간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늦게 시작한 사람, 뭐 애가 소득이 계속 없다가 뭐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생긴 어떤 사람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 계속 뭐 공무원 준비를 계속 뭐 이렇게 하다가 아 이제는 포기해야지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받을 길이 없어 사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횟수로 우리가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문장들을 읽어 나갈 때 너희가 이해를 잘해야 돼. 그냥 이렇게 10년 이상 가입, 그냥 10년만 되면 되네. 이래 보면 안 돼. 이 돈이라는 건. 항상.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이제 은행이나 이런 이제 그런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 대학생 되면 이제 그런 것들 할 거거든. 그럼 그런 거 잘 봐야 되더라. 무조건 은행에서 뭐 이렇게 얘기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자, 일단 수령하는 영수야. 수령하는 연금은 기본 연금액의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된다. 어렵지 않아. 지금 이제 조금씩 길을 닫는데, 닫지 마, 제발. 기본 연금액에 그냥 지급률을 곱한다는 거야. 그럼 사람마다 좀 달라진다는 거야. 지급률은 가입 기간이 10년일 때 50%야. 그러면 0.5를 곱한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럼 내가 냈는 거를 다 받지를 못해, 얘들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10년에서 조금 더 계속 내는 거지, 이제. 내는 거지, 이제. 그러면 1년 늘어날 때마다 5%니까, 1년 5%니까, 50% 채우려면 10년, 10번 더 10년이니까 120번 넣어야 되겠네. 100% 되려면 240번 내야 되겠네. 맞나? 그지? 맞나? 1번 내야 되니까. 맞잖아. 1년에 5%니까.
내가 더 내면 더 받을 수 있고, 매달 받는 돈이 더 내면 더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만약에 뭐 55세에 받는데 저는 조금만 1년만 더 있다가 받을게요, 뭐 좀 늦게 받을게요 하면 또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게 지급률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기본연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 가입자 개인이 옛날에 소득이 있을 때 전체, 어떨 달은 많이 벌고 어떨 때는 못 벌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전체 소득 평균액도 보고, 국민연금 제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도 고려를 할 거야. 단순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이고 소득 평균이 가입자가 A는 10, B는 50이라고 했을 때 더 할 거야 그냥. 그래서 A는 10 더하기 30, B는 50 더하기 30 해서 나누기 2 하면 돼. 그럼 A는 10 더하기 30에서 나누기 2 하면 20, B는 50 더하기 30에서 나누기 2 하면 40. 그러니까 A는 소득이 있을 때 평균적으로 10을 받았는데 연금은 20을 받아. 좋지. B는 50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50에 대한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냈을 건데 받는 건 40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있지. 그러면 많이 있는 사람은 좀 억울할 수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이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서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보전을 받을 수가 있어. 또한 이제 연금 수급자가 가족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수급권자가 사망을 해. 너희가 이제 55세에 받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뭐 평생 동안 예를 들어 몇 천만 원을 냈단 말이야. 근데 56세에 죽었어. 그러면 연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들이, 차라리 너희 가족들이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55세에 받기 시작해서 1년 있다가 1년 정도만 받고, 그럼 한 달에 받는 게 얼마 안 되거든, 얘들아. 몇십만 원밖에 안 되거든. 그럼 받고 내가 죽었어. 그럼 내가 낸 게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이 있다. 내가 1년 동안 받은 게 한 600만 원? 그러면 안 되겠다.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받았어.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비율로 유족들이 받는데, 비율이 얼마 안 돼. 남은 게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면 한 4천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매달 냈는데 막 십몇 년 동안. 그만큼 안 돼. 오래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오래 살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그걸 넘어설 때까지 살아야 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좀 억울해 근데, 그지? 죽은 사람 불쌍해 이런 거. 그러니까 참 국민연금에 사람들이 막 안 들려고 하고 좀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해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이제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가입자들 간의 소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재분배하는, 그래서 어떤 복지적인 사회 전체의 어떤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런가. 자, 사적연금 제도가 있어. 가보자. 그 얘기 가보자. 사적연금제도가 제도도 있는데, 이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냥 사적으로 하는 거야? 개인이 하는 거야?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노후에 보충적으로 소득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적연금 제도인 연금저축제도는 자, 연금저축 제도라는 게 있어. 연금저축. 너희가 나중에 또 이것도 뭐 적금을 들고 예금을 하고 이제 할 건데, 너희가 이제 나중에 직장인이 돼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면, 대표적인 몇 개 은행들에 가면 통장들을 만들 거란 말이야. 통장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통장은 뭐 적금 통장, 무슨 통장 이렇게 있는데, 저 연금저축 통장 만들어 주세요 하면 연금저축 통장을 만들어 줄 거야. 그 통장은 연금저축의 통장인 거야. 거기에 관련된 제도인데, 자, 너희가 그 통장을 만들었어. 그러면 너희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는 최소 5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납입을 할 거야. 그거는 정할 거야. 이제 은행마다 너희가 이제 여유가 되는 만큼 제가 얼마씩 넣을게요 라고 납입을 할 거란 말이야. 한 달에 한 50만 원, 30만 원 정도 넣을게요. 자, 5년 이상 납입을 했어 너희가. 그러면 납입 금액을 너희가 총 5년 동안 납입을 매달 그러면 이제 횟수로 친다면 60회겠지, 그치? 60회의 납입 금액을 만 55세 이후
만 55세가 지나야 돼.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근데 애들이 선생님 봐요. 5년 이상 제가 납입을 할 거예요. 그럼 돈이 쌓이겠죠? 그 납입해서 쌓인 금액을 55세 이후부터 나눠 받는데요. 왜요? 내가 5년 동안 모은 돈을 왜 굳이 55세 이후에 굳이 나눠 받아요? 그 바보 아니에요? 그렇고 왜 모아요? 뭐가 좋아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혜택이 있어. 어떤 혜택이 있냐 하면, 내가 낸 이 납입 금액에 대해서 혜택이 어떻게 있냐 하면,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 너희가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하면 이자를 받잖아,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를 뭐 1,000원을 넣어 놓으면 1년 후에 뭐 1,100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자를 받는단 말이야, 그지? 그럼 100원의 이자를 받잖아. 요즘은 뭐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적금을 넣어도 한 3%, 3.5% 정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100원을 넣어 놓으면 한 3원? 1,000원 넣는다 치자. 1,000원 넣으면 한 30원 받겠네, 1년 동안. 내가 1,000원이라서 해서 그렇지, 1,000원씩 안 넣으니까 우리가 뭐 몇천만 원씩 넣는데, 아무튼 그럼 너희가 예를 들면 100원을 1,000원을 넣고 100원의 이자를 받으면 10%인데, 그러면 100원을 다 못 받지. 거기도 세금을, 일정 비율의 세금을 뗀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1,000원 넣고 이자를 100원 받으면 너희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건 뭐 한 60원 정도, 70원 정도. 내가 로또 1등이 됐어, 내가 10억이 됐어, 그럼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6억 얼마 뭐 이렇단 말이야. 내 돈으로 로또를 사서 내가 1등 했는데 나라에서 3억 얼마를 가져가. 더러운 세상. 나중에 너희가 너희 돈으로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차를 사면 나라에 돈을 내야 돼. 그 차값의 일정 퍼센트의 돈을 내야 돼. 또 차가 1,000만 원이면 차값 산다고 1,000만 원 내고, 그것을 샀기 때문에 세금으로 또 몇백만 원을 또 나라에 내. 희한하지. 집을 사도 내야 되고, 차를 사도 내야 되고, 땅을 사도 내야 되고. 내가 평생 동안 안 쓰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라면 먹고 해갖고 모아가지고 내 아들한테 돈을 줘도 나라에 세금을 내야 돼. 시원하지. 그게 세금이야. 아무튼 모든 거에 세금이 다 들어가야 되더라. 나중에 되면 너도 세금에 대해서 좀 알 건데, 아무튼 모든 이제 거에 대한 내 수익에 대한, 어떻게 된 수익이든 어떻게 이루어진 수익이든 어떤 수익을 얻으면 나라에 세금을 우리는 내야 되는데, 연금저축계좌에도 이자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를 내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야. 5년 이상 납입해서 연금으로 받을 때, 일반적으로 100원의 이자를 받는다 쳤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게 한 60원 정도, 그럼 한 4%를 뗀단 말이야. 한 40원을 뗐잖아. 근데 연금으로 받을 때 이 저축, 연금 저축에 들어갔던 이자는 100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한 80원 정도, 한 90원 정도 받을 수 있어. 그럼 원래 뭐 한 60원 받을 수 있는데 90원 받으면 3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좋지, 엄청 좋지.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10원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게 차이가 사실 많이 커, 얘들아. 많이 커. 매달 또 매달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커.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은 나라의 수입인 거잖아. 나라의 돈이잖아. 그러면 더 받을 수 있는 이 수입을 포기하고 안 받는 거니까, 실제로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한테 덜 받음으로써 지원해 주는 거랑 같은 효과겠지. 이해됐어? 덜 받으니까 나라에서. 또한 근로자에게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의 세금을 감해준다. 또 이제 근로자들은 일을 하면 뭐 종합소득세 이런 거 해서 1년 동안 너희가 예를 들면 뭐 돈을 벌었으면 번 거에 대한 또 세금을 낸단 말이야.
그치? 그럼 너희가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연금저축에다가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정도를 저금해 놨어. 그럼 내가 1,000만 원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한 900만 원 벌었다고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럼 9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도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만큼 빼주는 거야, 세금을 또.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빼주겠지. 연금저축제도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럼 세금 혜택을 좀 많이 받지. 되나? 여기까지 이해 잘해야 돼. 근데 만약에 55세 이전에 내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내겠어. 라고 중도에 해지를 해버려. 만약에 뭐 5년 이상 납입을 했고 뭐 어떻고 다 필요 없고 55세 이전에 얘를 없애버렸어. 그러면 납입했던 금액들 5년이든 뭐 10년, 20년 상관없이 연금으로 받을 수가 없어. 연금으로. 그러면 제가 낸 돈을 못 받나요? 그러던데 못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지. 내가 냈으니까. 내가 모아둔 돈인데 뭐. 근데 그걸 연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연금으로 받을 수가 없지. 뭐 저기 이자의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이자의 그 비율 낮은 비율의 세금 혜택 받을 수가 없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5년을 넣었다 그러면 5년 동안 내가 이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의 세금을 감해서 혜택을 받았잖아. 덜 냈잖아, 세금을. 그걸 다 다시 내야 돼. 다 토해내야 돼, 나라에. 당연하겠지, 그지? 나라에서는 야, 니 이거 연금으로 한다고 해갖고 우리가 세금을 덜 받았는데 너 이거 55세 이전에 하면 너 그 돈은 연금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감면받은 세금 다 다시 내, 갖고 와. 이런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혜택은 국민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나라에서 해준 건데 너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했으니까 이건 노후 준비랑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경제활동을 진몽아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이 짧거나 없는 사람 수령할 공적, 사적 연금이 없거나 부족할 수 그렇겠지. 이러한 이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기초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해. 사회수당, 최저소득, 뭐 최저보장. 자, 사회수당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 나이만 되면 돼. 뭐 정하겠지. 나라마다. 거주 요건. 너 어떤 뭐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고 뭐 어떤 조건에서 거주하고 있고 뭐 월세가 얼마고 뭐 이런 걸 충족하겠지. 하면 뭐 소득이 얼마고 너 지금 자산이 얼마고 재산 얼마고 조사 안 해? 연금 지급해. 그럼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어떤 사각지대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어떤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을 표적화해서 사회적으로 좀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지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소득이나 자산 조사 없이 그냥 나이하고 지금 뭐 어떻게 거주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는 거니까 효율성이 좀 낮아. 그리고 대상자가 많아 얘들아. 대상자가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대상자가 많단 말이야. 줘야 되는 사람이 많아. 적어나 최저소득 보장은 다 볼 거야 얘들아. 연금, 뭐 소득, 자산 다 볼 거야. 소득 인정액. 이 사람은 소득이 얼마다, 소득 인정액이 얼마다를 계산해 낼 거야. 그리고 나라에서 최저소득을 정해 둘 거거든. 최저소득이 만약에 100이다. 인정액이 90이다. 그러면 부족한 만큼 10만원, 10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이 방식은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을 목표로 하니까 재정에 비해서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고 재정 효율성이 뛰어나. 근데 다 조사해야 되더라. 연금, 뭐 소득, 자산 다 조사해야 돼. 행정 비용이 많이 들겠지. 그러면 그리고 수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뭐 이런 거잖아. 소득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이런 거잖아.
너 얼마 받을 수 있어? 하는 것도 소득이나 자산이잖아. 최저소득이 만약에 100인데 내가 90을 벌고 있으면 10만 원 받아. 내가 50을 벌고 있으면 50을 받아.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해서 늘 말 벌라 하겠어? 일 안 하고 그냥 적게 벌지 차라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 또 최저보장연금형은 이것만 조사할 거야. 이거. 인마 얼마 받아? 연금 얼마 받아? 나라에서 정한, 아까 우리는 최저소득이었고 이거는 최저연금 수령 금액이라 생각하면 될 거야. 이 정도는 받아야지. 적어도 연금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어떤 노인들이라면 이 정도는 받아야지 라고 정해놓을 건데 이거 작아 만약에. 그럼 그 사람들한테 또 차익을 보충해 주는 거야. 아까는 소득을 다 본 거고 지금 연금만 보는 거야. 이 방식은 준몽아 이 방식은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 없이 조사할 필요 없겠지, 그렇지? 연금만 조사하는 대우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수급 대상자가 많으면 자, 수급 대상자가 많으면 돈이 겁나 많이 들어. 자, 중요한 거 할까? 잘 들어.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됐다는 말은, 병수야,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높은 연금을 받고 있다는 거야. 됐나, 병수야? 한 번 더. 아이, 그 읽은 거야, 씨.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은퇴자들이 높은 금액의 연금을 받는다는 거야. 됐어, 병수야? 그러면 연금 수령 기준 금액이잖아. 최저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못 미치는 사람, 이거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많겠어, 적겠어? 쪽. 자신 있게. 쪽쪽. 적지.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 적게 들어가겠어? 적게 들어. 적게 들어가겠지. 그때만 할 수 있어. 그때만. 얘는 연금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공적연금 충분히 성숙화 됐을 때, 즉 수급 대상자가 적을 때,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상태라는 건 수급 대상자가 적다 이 말이지, 그렇지? 적을 때 도입할 수 있어. 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또한 연금 소득이 자, 나는 연금 소득이 많아. 어릴 때부터 뭐 국민연금 들어놨고 뭐 저축연금도 막 들어놨고 연금저축 해놨어. 그래서 연금 소득 많은데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 연금의 소득은 없어. 수급 대상자가 되지 또 못한 못 받아. 연금 소득은 저 친구는 어릴 때 뭐 국민연금도 별로 안 들었고 뭐 연금저축도 안 들었어. 그래서 연금 소득은 없어. 근데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 연금 이외 소득은 겁나 많아. 뭐 집에 뭐 빌딩을 몇 개 사놔가지고 매달 뭐 월세 받는 것만 해도 몇천만 원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돈을 받아. 이씨, 좀 문제가 있잖아. 그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경제활동 시기에 연금 저축을 할수 연금 저축을 하면 할수록 돈을 적게 받으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겠지. 그지? 자,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는 자산, 소득을 다 조사할 거야. 65세 이상의 국민 중에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한테만 연금을 지급할 거야. 그래서 최저소득 보장형에 가까운데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이거 너무 많이 받는데 기초연금을 좀 감해. 안 줘. 안 주거나 뭐 적게 줘. 그래서 최저보장연금형의 성격도 갖고 있어. 부부는 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데 자, 요거에 대해 헷갈려 하던데 요 문장.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단독 가구보다
부부 가구일 때가 더 커. 그러면 연금을 받을 확률은 주몽아 누가 더 높노? 연금 받을 확률은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중에 부부. 채율이는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그게? 병수는 단독. 단독. 근혁이는 시간을 좀 주세요. 지금 모르겠어요. 자, 봐봐. 기초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헷갈려 하더라고 애들이. 최저소득.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지.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금 지급을 받을, 수급할 확률이 누가 더 높겠어? 채율. 헷갈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최저 소득이 100이야. 이 사람은 적어도 100은 이 사람은 적어도 100은 받아야 돼. 한 달에. 100은 받아야 돼. 그래서 100이 안 되면 지원해 줄 거야. 내가. 이 사람은 적어도 50은 돼야 돼. 50이 안 되면 지원해 줄 거야. 그러면 지원받을 확률이 높으네. 둘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높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A, B 중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이 두 사람이 50을 벌어. 누가 지원을 받아? A가 지원을 받잖아. 그러니까 최저라는 건 이것 때문에 헷갈려 애들이. 이 최저로 정해놓은 게 안 되면 지원받는 거거든. 근데 이 금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기에 최저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럼 최저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못 받지. 내가 이 금액이 이 최저의 금액이 돼버리면 못 받는 거거든. 근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최저의 소득에 될 확률이 낮아지거든. 그럼 받을 확률은 높아지는 거잖아. 이해돼? 그럼 누구야? 단독이야, 부부야? 응? 단독? 헷갈리지 지금? 아직 헷갈리지? 그러니까 값이야. 이 문제 나오면 바로 풀 수 있어야 돼.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사람 A, 이 사람 B. 그럼 A는 50 밑으로는 지원받아. 50 넘어가면 지원 못 받아. B는 지금 부부 가구는 70이야. 70 넘어가면 못 받아. 70 밑으로는 받아. 60이야, 두 사람이 지금. 그러면 얘는 지원받고 얘는 못 받잖아. 안 그래? 얘가 높으니까. 얘는 아직까지 최저소득이 안 됐잖아. 얘가 최저소득이 돼야 얘도 지원을 못 받는 거거든. 근데 아직 좀 남았어. 더 받는 거지. 계속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까지는 얘는 지원을 받는 거지. 근데 A는 49에서 넘어가는 50이 되는 순간 못 받아. 왜? 이제 최저소득이 됐으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값이 큰 사람이 지원받을 확률이 높아 낮아 얘들아? 높겠지. 헷갈린데 저거 나를 자꾸만 헷갈려. 헷갈리면 집에 가서 이 최저라는 게 헷갈려서 그래.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는 게 낮을수록 거기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져. 됐지? 뒤에 문제 나올 거니까. 자, 됐나? 그래서 그리고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수급자랑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뭐 빼고 우리가 이해가 될 거야. 공적연금 제도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트연금 제도에 대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지원해 주잖아. 세금을 지원해 준다는 건 세금을 덜 받는다는 거야, 나라에서. 그래서 그러면 세수가 이 세금의 액수가 나라의 수입이거든, 세금이라는 건. 그럼 나라의 돈이 좀 부족하면은 나라에서 뭔가를 못 하잖아, 이것저것. 그런 걸 이제 걱정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기초연금 제도의 방식 어떻게 하느냐, 연금액 얼마 줘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도 많아. 근데 연금 제도가 필요하기는 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변함이 발전을 할 거야, 앞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은 될 거고. 사회문화 3